식권 자판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1단계에서 콘솔로 풀어보고 2단계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 3단계는 좀 문제 정답 형태로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화면 껍데기가 구현된 상태이고 뭔가 클릭을 했을 때 값이 바뀌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또 실행을 해보면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 이 수치가 바뀌어야 하고요. 사용자 측도 그 수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콘솔 기준으로 이 매뉴얼을 잠깐 만들어 보게 되면 그때 아마 콘솔이 다 한 개인데 500원이 5개, 100원이 10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권 가격이 2,200원인데 관리자가 재고 수량을 몇 개 갖고 있냐? 5장 갖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봤고요. 사용자는 10,000원권 한 장을 투입해서 식권을 한 장 구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행 결과는 콘솔에 나오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권 구입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원래 숫자가 이러했는데 거래를 한 후에 관리자의 화표 종류의 개수는 이렇게 뒤바뀌었다라고 표기를 한 건데요. 우리 잘 보면 원래 화표의 종류는 6개였습니다. 5만원, 1만원, 5천원, 1천원, 500원, 100원인데 여기 이상하게도 개수가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예제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버튼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넣을 때 클래스나 아이디명을 지정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동일한 디자인이니까 클래스명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5만원 건부터 100원까지는 클래스명이 같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식권 가격은 화폐 종류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다른 아이디나 클래스명으로 지정하려다가 똑같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배열에 이제 쌤 해설을 보게 되면 원래 화폐 종류는 6개인데 그 배열이 7개로 지정된 이유는 이 마지막 숫자가 관리자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식권의 재고 수량이고 사용자는 마지막 배열의 숫자가 사용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식권의 개수로 판별을 해서 로직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5만원 건부터 이하 500원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에 클래스명이 어드민 플러스 어드민 마이너스로 5만원 건부터 100원까지 심지어 식권의 가격까지도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올로 어드민 플러스나 어드민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랭스가 화폐 종류로 6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식권 가격까지 표기했기 때문에 7개로 출력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방식은 그러합니다. 물론 다르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는 유저라는 이름으로 유저 플러스 유저 마이너스로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할까 하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온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명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클릭을 할 때 누가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뜻하는 디스 키워드를 계속 넘기는 형태로 로직을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역의 영역에서는요. 어드민 카운트
유저 카운트 및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각종 함수에서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밖 전역 영역에다가 이 변수들을 선언을 해놨고요. 동시에 계산을 할 때 활용할 머니 리스트 5만원부터 100원까지, 그리고 어드민 유저 카운트 리스트 설정을 해놨는데, 앞서 소개한 대로 원래라면 머니 리스트 개수만큼 6개이지만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아래에 어드민 카운트 리스트와 유저 카운트 리스트 배열의 길이가 7개인 이유는 마지막 요소가 어드민 카운트 리스트는 관리자 식권 수량을 저장하기 위함이고, 유저 카운트 리스트는 사용자 식권 수량, 식권 구매 수량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다시 노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함수는 관리자 함수와 사용자 함수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플러스를 누를 때와 사용자가 마이너스를 누를 때, 아니죠, 관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장바구니에서 이미 했던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이 넘버를 형 변환하는 부분만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감하는 부분에서 0 미만으로는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return은 함수를 강제로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랑도 똑같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라고 쓰게 되면 반복문 강제 종료이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커서가 여기로 올 거예요. 그리고 함수 밖에 뭔가 더 다른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를 호출한 애로 돌아갈 텐데, 리턴은 그런 여지도 없어요. 리턴은 그냥 만나자마자 얘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호출한 쪽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식권을 구입한 후에 이 알고리즘 처리는 우리 콘솔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주석을 달면서 똑같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좀 암기를 하고 이 예제를 푸는 형태로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을 단순화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고 귀엽게 또 다르게 꾸미셔도 돼요. 이제 학생 중에 이 식권 자판기를 이렇게 음료수 자판기로 구현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좀 재미있게 구현을 하셔서 개인 포폴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